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거가 잘 끝났습니다. 중간 선거 잘 끝났는데요. 중간 선거 결과부터 한번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한국일보, 이건 물론 기자가 쓰기 나름이지만 기자들도 좀 알아보고 쓰는 거겠지만 뭐 이게 뭐 한국일보에서 여기서 얘기한다 해서 대표성을 띠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독단의 참사로 결국엔 규정 짓고 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8일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또 졌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측근들을 보냈는데 이네들이 이제 좀 많이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화당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24년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려면 그를 퇴출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졌다 이러면 그냥 뭐 그 책임을 다 묻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곳에서 인사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공화당은 트럼프 독단에 참사를 당했다 이러면서 트럼프에게 많이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안녕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누가 웃었냐면은 오히려 긴장했던 민주당에서 지금 웃고 있죠. 예, 긴장했던 민주당에서 지금 웃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더니 이제 또 다시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 근데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선거 결과의 어떤 그런 거를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방을 새로 오픈을 했어요. 카톡방 새로 오픈해서 이제 다들 또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라가더라도요.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선거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 올라가더라도 부담스러운 수치는 맞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어요. 사실은.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민주당에서도요. 지금 이제 그런 말은 아직 안 나오지만 분명히 이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에서도 넉넉하게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죠? 민주당에서는 이 자리를 지켜내느냐 이 방어 태세가 중요한 거였잖아요. 이거 다 한마디로 말아먹는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죽다 살아났죠. 예. 그리고 하원은 또 공화당이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가 어느 누구도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어디가 이겼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거 졌다 해도 그렇게 이게 지금 이게 졌다 해도 확연하게 막 이렇게 졌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11월 11일이거든요. 기대치가 공화당에 많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독단에 참사다는 등 뭐 민주당이 웃는다는 등 이렇게 됐지만 이제 보십시오. 며칠만 또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요. 그럼 뭐 정신 차리면 뭐가 되냐면 민주당도 결국에는 뭐 이렇게 우세한 건 아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는 공화당이 하원에선 이기지 않았냐. 그러면서 서로가 긴장하는 끈을 갖추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가 긴장의 끈을 갖게 되면서 지금은 트럼프한테만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이건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거가 아쉬우니까 나오는 얘기야.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대선에 내가 원하는 사람 뽑았어. 이게 뭐 민주당이든 뭐든 보수든 진보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막 지지했는데 졌어. 그러면 그 순간에는요, 그게 열이 받으니까요, 뭐 부정선거니 뭐니부터 해가지고 이놈 대표가 이게 잘못해서 그렇다, 당내 대표를 갈아치워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결국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정상화로 돌아옵니다. 팽팽했던 거가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랑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오늘 뉴스는 계속 그러고 어제도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잘못했다, 뭐 민주당이 웃는다는데 내가 볼 땐 개뿔. 지금 민주당 웃을 것도 아니야. 이제 정신 차려. 심지어 이 얘기는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냐면 미국 대통령한테도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웃었죠? 자기가 마치 자기네가 막 선전한 것처럼, 그죠? 근데 아니에요. 곧 보시면 알아요. 웃을 게 아니라니까. 예, 웃을 게 아니. 인간 심리가 그래요. 사람 마음이 당장은 이긴 것 같은데 한 치 앞을 못 내다봐.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 치 앞을 좀 내다보는 거를 자꾸 좀 해야 돼. 그러려면 주식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좀 믿으세요. 뭐 맨날 사기만 당하고 살았나.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 공모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두 분이 했고요. 한 분도 뭐 더 들으시려고 이제 새로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주식을 사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9년 9개월 만에 최악이다.
2시간 전에 뜨끈뜨끈한 뉴스네요. 파이낸셜 뉴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파트 매수 심리가 9년 9개월 만에 최악에 지금 현재 도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뭐 이렇게 보기도 좀 그래. 뭐 9년 9개월 만에 뭐 했다 뭐 이러면서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자극적인 뉴스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극적인 뉴스를 선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경험한 거니까, 뭐 97년 IMF도 경험했지만 이거 경험 간접 경험이지 뭐 이때는 뭐 제가 어린 나이니까요. 이건 지우고 2007년도 서브프라임 때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8년도에서 뭐라 했냐면, 2008년도에 미래에셋에서 연구자 그 박현주 회장이 뭐라 했냐면은 100년 만에 오는 기회다 이랬어요. 100년 만에 오는 주식 부자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예.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을 치고 2009년도에 바닥일 때, 이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008년도에 얘기했다고요. 하락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서는 얘기를 했어요. 100년 만에 오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이 100이라는 게 정말 100년이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쵸? 이거는 상징적인 걸 의미합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인생 일대의 기회가 온 거니까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요. 하락장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분이 또. 예. 근데요, 저는 하락 무너지는 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상승하려고 가려고 하는 이 터닝 포인트 점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22년 11월에서 23년 1월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거 포인트. 22년 11월에서 23년 1월까지를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주식을 매집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생에 100년 만의 기회가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뭐 6만 얼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6만 2천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얘가 만약 15만 원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15만 원 간다 그러면. 제가 15만 원 간다라고 장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15만 원 갑니다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생각하고선 접근하라, 이 얘기야. 하도들 안 사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코스피가 2.69%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시 24분에.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에서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분명 말씀드렸어요. 따라가지 마세요. 얘는요, 올라갔다가요, 이렇게 빠집니다. 분명히 빠져요. 얘는 조정 옵니다. 예, 얘는 조정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얘는요, 올라왔다가 다시금 얘는 조정 받아야 돼요. 얘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 이거 아니야. 갑자기 여기서 이거 잡아야 돼. 2,800까지 올라가.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올 거예요. 이제 조정할 겁니다. 조정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때 이제 공포가 이제 느껴질 겁니다. 예, 그러면서 뉴스는 또 뭐겠어요? 악재를 막 이야기하겠죠? 예, 다시 재차 하락. 그러면서 코스피 다시 무너지나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예, 그때부터 여러분은 매집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쌤, 얘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막 무너질 확률은요, 거진 힘들어요. 거진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요, 혹시 2200선 무너지잖아요. 여기까지 무너질지 모르겠다. 이거 무너지면 무조건 사세요. 이건 막 사세요. 막 사세요. 이때부터는요, 2200선. 이게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제가 이게 2200선 밑에서 샀는데 더 무너졌다면 이제 리얼티 골로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석상 여기서 무너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났어요. 장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예, 이제 올라갈 거예요.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죠? 예, 이게 왜 올라가는지도 알 거예요. 예, 이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11월 중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1월 중순에 눌러줄 수도 있고요. 12월에 눌러줄 수도 있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내년 장이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이렇게 되면 괜찮아진다.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걸 내년 되면은요, 이제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작년 6월 25일에 전쟁 터졌네. 아유, 딱 그냥 6.25 행사가 고점이었네. 신호탄이야.
제가 8월 달부터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 이제 무너진다. 이제 무너진다. 그죠? 그러면서 9월 달 이때 정말 조심해라. 8, 9월 계속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때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때는 안 들어. 이때까지는 안 들어. 이때부터 좀 얘기를 들었어요. 듣는 분들은. 그쵸? 연초부터 22년 초부터. 그쵸? 그러면 경기가 실질적으로 안 좋아진 거는 어디서부터 반영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기업들이 안 좋아진 거죠? 기업들이 안 좋아지고 이거가 개인에게 치닫게 될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몇 개월 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개인들이 이제 그때서야 느끼는 거야. 정말 안 좋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거죠. 왜냐면은 이때만 하더라도 호황일 때만 하더라도 주식으로 돈 벌고 부동산으로 돈 벌었을 때는 이 돈 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쓰고 한번 해봤단 말이야. 그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좋구나 이러면서. 그쵸?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익절을 못해. 이익을 본 거를 익절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이거 대출까지 했거든. 근데 뭐는 건재했어? 회사가 건재했죠. 기업이 건재했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악화되니까 급여가 내려가고 마침내 주식도 부동산도 다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쵸? 어떻게 돼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많았다가 사람들이 작년에 남아도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올해 중순 4월까지만 해도 일이 많아요. 사람이 없어요. 이랬어요.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였어요. 지금 어쩐 줄 아십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일자리 없어졌습니다. 또 반면에 되게 재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이 개인한테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다 온 거야. 이미 그동안 이게 힘들었던 거야. 그럼 이 힘들다가 지금 끝났나요? 아니요. 이제부터 개인들은요. 이제부터 올라가는 장에서 힘들기 때문에 또 기회를 놓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서는 얘가 절정일 때지. 그때 이제 자기가 좀 숨 좀 쉬었다 해가지고 또 이제 난리가 나. 열풍을 해. 그러니까 개인들은 맨날 여기에서 올라타는 거야. 여기서. 맨날. 이 잠깐 분 먹고 평생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들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리얼티쌤한테 좀 수업 듣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식을 사는데 무엇을 사야 돼요 쌤? 배우세요. 내가 뭐 종목 이렇게 던져주는 것도 있지만 종목 던져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제가 종목 줬다 해가지고 그것이 다 올라가고 다 부자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응이란 말이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위기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일평생 배워두면서 맨날 뉴스 따라가고 신문 따라가고 맨날 속고만 살았어. 그런 강의가 아니라니까. 여기서는요 기본적 분석에서는 뭔 지표를 보시고요. 유튜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 수업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이야. 없어요. 내용 없어. 아니, 선배들 좀 보면 댓글 좀 달아봐라. 수업 내용을 제가 얘기 안 해요. 수업 내용 나올 만한 거는 정말 5에서 10%도 안 될 것 같아. 가려버려 제가 말을. 왜 수업 들은 사람 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들으세요 제발. 제가 뭐 돈 그거 막 벌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업료 그거 벌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들어보세요. 예, 제발 좀 들어보시길 바라겠어요. 오늘도 개인들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보시면은요.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개인들은 던지고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열심으로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며칠 이내일 가능성이 높아요. 며칠 이내 뭐 늦으면 다음 달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들이 다시 매수세,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외인들이 매도세로 돌아가고 개인들이 매수세.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열광을 줘야 돼. 이렇게 꽃은 뭐라고요? 지기 전이. 그렇지. 우리 선배들 수업 들은 분들 꽃은 지기 전이 가장 아름답다. 갭 상승했죠 오늘. 기가 막히지. 오늘 오후까지 이러고 있어봐라. 개인들이 환장한다. 달려든다 이게. 오후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원래. 그리고 어느 날 그랬냐는 듯이 이제 여기서 확 두드려 맞을 겁니다. 아마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정말이야. 지금 내일 만약 확 무너진다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예,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뉴스거리는 좋지. 지금 뭔 핑계 대면 돼. 미국 선거 뉴스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선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약세부진으로 했는데 무너지나 이러면서 다우지수 가지고도 막 얘기하고 그럴 거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만한 음모론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나 음모론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음모론 같이 막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미국에서 뭐 선거 때문에 이래가지고 다시 무너지나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할 거야. No. 무너질 때 사세요. 이제부터는요. 그러니까 쌤 저는요 주식이 빠질 때 사요. 알았어.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빠질 때 사는데 그래 그럼 이때 사라 그러면 빠지네. 사야지. 으악 그죠. 그러니까 빠진다 해서 여기도 빠지네. 여기도 빠지네. 사지 왜?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데 뭔 의미가 있어 이게. 다 박살났는데 그쵸. 그러니까 빠질 때 사긴 사더라도 언제 가냐 중에 요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여섯. 요 6개 중에 하나는 진짜겠지. 그쵸? 그걸 잡아내야 돼. 그게 능력이야. 그거를 배우자는 거예요. 주식 수업에서는 그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쌤 저는요 그걸 들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재수강 들어.
제발 좀 들어. 제발 좀 기회 있을 때 들으세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여러분 부동산을 이제 뭐 많이들 하시는데 부동산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서 그래. 경기를. 결국 이번에 보세요. 결국 여러분 이번에 아셨겠지만 수요와 공급대로 움직여졌습니까? 물론 저도 수요 공급을 엄청나게 선호하는 사람이죠. 예. 수요 공급대로만 움직여졌나요? 유동에 관한 부분들 얘기했죠. 제가 수요 공급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뭐를 얘기냐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산다라는 얘기 늘 했죠. 비싸다면 못 산다. 그죠? 못 산다 그랬죠. 못 산다고 사고 싶어도. 그죠? 그리고 쿠폰 발행. 돈이 발행이 됐는데 돈을 회수를 해. 돈이 없는데도 그럴 거야. 이거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매수자 측면에서 사고 싶어도 매수자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 그쵸? 매수자가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 맞잖아. 그래서 매수자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데 이 돈을 금리를 더군다나 인상을 막 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시장 정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크게 정책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제 뭐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죠, 여러분? 뭐 있어요? 1번, 그렇지, 금리 정책. 2번, 뭐예요? 세수 정책이 있다 그랬죠? 근데 누가 위에요? 그렇죠. 유동, 금리, 시장 경제. 그죠? 요거를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만약에 세수 정책일 것 같으면요. 만약에 이거 세수가 일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요. 쿠폰 발행이기 때문에요. 복지사회 튼튼하게 만들어가면 돼요. 이게 안 된다라는 증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을 하다 보면 인문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면 이걸 딱 보잖아요. 이게 우세일 수밖에 없어요. 세금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옵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너무 높잖아. 그쵸? 금리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어때요? 매수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자 볼게요. 매수 심리가 지금 9년 9개월 만에 최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그만큼 공포감을 확 준다는 거지. 엄청나게. 그러면 우리 부동산 수업 들으신 분들 교재 한번 펴봐. 이런 거가 어디 국면에서 나오는지를 정신 차리고 복습 좀 하라고. 돈 주고선 교재 가져가면 뭐해. 알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자 뉴스 한번 더 볼게요. 대부분 지역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높아서 집값 급반등 하지 않겠지만 거래는 늘어날 듯.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6시간 전 뜨끈뜨끈하네요. 정부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해제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좀 급등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들이 막 그래서 하면서 송도와 청라 이런 데도 뭐 커뮤니티에도 그나마 다행이다. 버티림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네. 그리고 세종시의 나성동의 윤모 중개사는 아무래도 규제가 풀렸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최근 금리 상승 때문에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조정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분 잘한다 야. 윤모 공인중개사 나성동에 찾아가야겠다 야. 이분이 좀 잘하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의왕시장은 뭐래요? 이번 규제로 해서 숨통이 좀 트일 걸로 본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완화가 고금리 상태에서 당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밑거름이 될 걸로 본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섞여 있는 한 기사글에 맞아요.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예, 리얼티 쌤이 이거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규제하고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규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규제가 만약에 이게 풀린다 해가지고 그렇고 규제를 그러면 쪼인다.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뭐라 표현? 규제를 한다. 규제한다 이렇게 하자. 규제한다. 그래서 가격이 안 오른다? 웃기네. 청주 같은 경우 볼게요. 웃기완지네. 청주 같은 경우 예전에 올라갔을 때 많이 올라갔는데 규제 때렸거든요. 근데도 더 올라갔어요. 서울 규제 언제 떨어졌는데? 서울 규제하고 한참을 더 갔어. 몇 년을 가더라. 규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 그치? 듣고 보니까 그렇죠? 리얼티슨 얘기 듣고 보니까 정신 차려. 떨어지는데 규제 푼다 해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뭐 인천의 커뮤니티 송도하고 뭐 청남함도 맘들은 뭐 그 저기 뭐 기쁘다 기쁘다 구조 오셨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기쁘다 저거 오셨네. 규제 완화 오셨네. 뭐 이러는데 아무 상관없어. 이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를 진짜 때리고 싶겠지. 이런 얘기를 떠벌리니까 괜찮아. 양주도 그랬어. 양주도 결국 내가 떨어진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상투에서 똑 떨어졌죠. 양주 시민 양주 분양권 받은 사람 다 저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어때요 지금 보니까. 그것도 옥정 신도시부터 떨어진다 그랬지.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 송도부터 떨어진다. 인천 떨어진다. 송도부터 떨어질 것이다 얘기했죠. 서울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할 거야? 송파구부터 떨어진다 그랬죠. 제가 다 적중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하락할 겁니다. 계속 빠지는 중입니다. 뭐 할 때까지? 금리 인하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어느 정도 빠져야 돼요. 집값이 빠지고 사람들이 소득으로 해가지고 대출 이자 낼 수 있을 때까지 빠집니다. 아셨죠?
카톡방 밑에다가 링크 걸어드립니다.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수업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